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애고수TV 송미정입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남자의 외모를 보고 소중이의 생김새와 크기를 이야기들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입니다. 흔히들 어디가 크면 소중이가 크다, 이렇게 생긴 손을 가진 남자는 정력이 약하다 등 외모를 보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만 사실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썰로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썰인지 실제로 맞는 말인지에 대해서요. 여자들은 남자의 어디를 보고 성기 크기를 짐작할까요? 남자의 크기나 정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갈 때 여유롭게 웃고 있는 남자가 있다면 챔피언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사실일까요? 또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 엄청나다 라고 직접 언급하는 남자는 어떨까요? 또 섹스는 테크닉이지 라면서 테크닉론을 늘어놓는 남자는 실제로 외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세간의 말들을 한번 검증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자료가 많진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려드리는 영상은 재미로 보셔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개인차가 엄청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음경 크기는 선천적입니다. 큰 사람은 자신감이 솟구치고 작으면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것이 바로 남자의 크기인데요. 지금까지 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음경 크기는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아무리 선천적으로 만족스러운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뒷받침되는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충분히 자라지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소중이의 크기도 유전일까요? 애석하게도 아직 의학계에서 분명하게 밝혀진 연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유전이라는 게 모계 쪽이 있고 부계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조사를 해야 하고 실제로 어느 쪽의 영향을 더 받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여겨질 뿐입니다. 두 번째로, 코가 큰 남자입니다. 성기가 크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큰 코는 남성 심벌의 상징이었고 남자다운 매력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서양에서도 큰 코는 남성다움을 상징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남자의 음경은 코 길이로 알 수 있다라는 이집트 속담까지 있는데요. 이를 굳게 믿은 나폴리 왕국의 여왕 요한나 1세는 코끼리의 코에 버금가는 아주 큰 코를 가진 남자 안드레이를 배우자로 맞이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남자의 성기와 코가 관련이 있다는 속설은 남자의 몸 중에서 코가 가장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뇨의학적 관점에서 따져보면요, 코와 음경의 상관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생물학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와 그곳 크기는 실제 상관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생김새가 비슷한 데서 유래되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세 번째, 키와 발이 큰 남자입니다. 남자가 키 또는 발이 크면 그것도 크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실제로 2002년에 영국에서 약 1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키와 발이 모두 큰 남자의 음경 크기를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남자의 성기 크기와 키나 손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키가 커서 그것도 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어서 실망했다는 여자들 이야기도 많더군요. 네 번째, 검지와 약지 중에서 네 번째 손가락이 긴 남자입니다. 최근에는 검지와 약지의 길이를 통해서 크기를 검증해보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음경 크기를 검지와 약지, 길이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증명하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남자의 네 번째 손가락의 길이가
두 번째 손가락보다 길면 음경이 크다고 합니다. 남자분들 손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보다 기신가요? 친구들끼리 있을 때 재미로 확인해 보는 정도로 사용하면 좋겠네요. 다섯 번째, 마른 남자입니다. 마른 장작이 잘 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기의 문제는 아니고요. 정력이 세다는 의미일 텐데요. 실제로 마른 남자들이 오히려 성기는 크다고 합니다. 아마도 뚱뚱하면 뱃살에 파묻혀서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이기도 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살이 찐 남자가 몸무게를 5kg 줄이면 남성의 심볼은 1cm씩 늘어난다는 논문도 있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는 늘어난다기보다는 숨어 있는 게 보인다 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여섯 번째, 대머리입니다. 이 역시 정말 오랫동안 많은 남자들에게 있어 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대머리는 정력이 세다, 소중이가 크다 라고 예전부터 내려왔던 속설이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대머리와 전립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온 말인 듯 싶습니다만, 하지만 대머리라고 해서 모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머리숱은 오히려 유전적 영향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일곱 번째, 얼굴에 T존이 뚜렷한 남자입니다. 눈매와 콧대를 뜻하는 T존이 뚜렷한 남자는 70% 확률로 성기가 크다고 합니다. T존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동시에 성기도 발달한다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실제로 서양 남자들은 동양 남자보다 T존이 발달돼 있죠. 선이 뚜렷한 편입니다. 여덟 번째, 손가락이 길고 굵은 남자입니다. 손가락이 쭉쭉 뻗고 마디가 굵직하다면 80% 확률로 성기가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아홉 번째, 앉거나 키스할 때 느껴지는 아랫도리의 존재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인 혹은 썸남과 안았을 때 아래쪽에 묵직함이 느껴진다면 90% 이상 성기가 크다고 합니다. 그곳이 수술한 경우는 예외일 수 있겠네요. 남자가 흥분되었을 때 도드라지는 그곳 상태를 느끼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뾰족한 느낌이 닿는다면 성기가 작을 가능성이 높겠죠. 열 번째, 골반이 좁은 남자입니다. 키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체로 성기가 크다고 합니다. 반면 골반이 넓은 사람들은 성기가 작을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또 키는 크기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1번째, 오줌발이 센 남성입니다. 배뇨가 원활하게 잘 되는 남성은 전립선 비대나 비뇨기 질환이 없고 소변을 잘 참는다는 것은 사정을 잘 참아서 섹스 시간이 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력과 살짝 연관성이 있기도 하겠네요. 12번째, 아침에 발기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발기가 잘 된다고 해서 정력이 센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남자는요, 수면 중에 3번에서 7번 정도 발기가 됩니다. 그 주기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맞아 떨어지면 발기된 상태에서 깨나는 것이고요. 주기가 어긋나면 수그린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 외모와 소중이의 상관관계를 전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유전적인 것보다 확률적인 것보다 개인적인 편차가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후천적 성장 과정도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잘 먹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미정의 연애고수 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